오늘은 이제 박정희 개발 정신에 대하여 도대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이 가난한 나라를 세계 12, 7위 앞으로 2050년도에 가면 G2 국가로 갈 수 있는 이런 틀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도대체 박정희 정신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공 교수님이신 유석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박정희의 어떤 정신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저 영국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 칼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경제는 뭐냐? 인간의 정신 활동에 대한 물질적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정신이 흐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경제와 물질적 현상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좌파든지 우파든지 국회의원 아니면 또 구의원이 돼서 기초단체 의원이 되지 공무원만 되기만 되면요, 국가 돈 타가지고 연수비 타가지고 다 어디 갔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놀러 가요. 마누라하고 둘이. 왜 가냐 물어보면 복지사회 연구하러 간다 그래. 다요, 다 대한민국에. 갔다 오신 집사님한테 물어봐. 뭔 공부했냐 그러니까. 뭘 공부해요? 마누라 손잡고 놀러 갔다 왔죠. 갔다 와서도 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거기 가서 안 봐도 내가 가르쳐 줄 텐데 왜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복지사회가 왜 일어나느냐? 밑바닥에 칼빈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칼빈주의의 정신이 그 현상으로 밀어 올리는 현상으로 복지사회가 나타나는 거야. 정신이 없는데 뭐가 나타납니까?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잘 사느냐? 박정희 정신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지금 박정희 지우기를 하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경제도. 또 보죠. 오늘 새별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또 다 이렇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새별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유석춘 교수님에 통하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1인자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네. 과찬의 말씀이고요. 제가 그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정년을 했는데요. 네. 주로 연구했던 그 분야가 박정희 시대의 발전, 경제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것을 주로 논문을 썼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친이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때 정무수석을 오래 하셨습니다. 와, 그러셨군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좀 각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공부를 할수록 박정희 대통령만한 지도자가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해서 논문을 좀 썼고 책도 좀 썼고 해서 이제 박정희 연구를 조금 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막 일부 분들이 막 최고 전문가라고 하니까 좀 민망합니다. 또 겸손까지 아닙니다. 하시네요. 겸손이 아니고 저보다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유석춘 박사님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내가 감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승만 영화를 만들려고 이승만의 분노란 책을 쓰는데, 그렇죠. 예, 우리 딸이 이제 그걸 하도 우리 딸이 좌파라서 걔를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 유학을 시켰더니요. 아니 그 유학을 일리노이 대학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날 때. 그 선후배라고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 저보고 이제 선배님 그러면서 일리노이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그래서 제가 박사를 일리노이 대학에서 했거든요. 네, 여러 번 내가 여기 했던 말을 다시 하자면, 아니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의 유효권에 이제 여전사님 집에다가 봉해하러 갔더니, 목사님 봉해하고 바쁘고 추일하고 바쁜데 내가 다른 건 못 도와드려도 목사님 딸, 큰딸 그 보내주시면 목사님 신경 안 쓰도록 교육 다 시켜줄 테니까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내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기 위해서 내가 보냈단 말이에요. 미국을 보냈는데, 얘가 이제 거기 가서 공부하고 미국 사회에서 이제 푹 젖어 사는 바람에 공부를 다 마치고 일리노이 이제 그 대학에서 샴페인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완전히 얘가요 좌파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좌파가. 네. 그래서 주일날 설교만 마치면 나하고 싸움이 붙어요. 아빠는 왜 성경만 설교해야지 왜 예배 시간에 이승만 얘기를 하냐고 막 나한테 달라붙어요. 그래서 막
하도 열받아가지고 싸우다가 골프채를 가지고 내가 너 나가 우리 집 들어오지 마라 너 어디 말에 미국 가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그랬더니 뭐 우리 딸도 또 나한테 성격이 나하고 비슷해서 문을 콱 닫으면서 난 나갈 거야 다시는 이 집구석 안 들어와 그래서 영원히 들어오지 마라 내가 이제 쫓아냈더니 1시간 있다가 또 전화 와서 내가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대든 거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할게 그러나 아빠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굴복할 마음이 없어 좋아 그럼 그것만 사과해도 들어와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설교를 하는데 얘가 앞자리에 앉았는데요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속에서 부해가 치밀어 가지고 아이고 제가 말이야 차라리 다른 교회 다니면 좋겠다 왜 주일마다 내 화나게 하느냐 말이야 지금요 이 방송을 듣는 목사님들 중에 옛날에 나 같은 심정이 있는 목사님들 많을 겁니다. 요새 뭐 세대 간격을 겪는 세대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비일비재로 겪죠. 그런 중에 이제 내가 이승만 대통령의 분노란 책을 이제 쓰는데 그런데 이제 그 원고 탈고하고 그 다음에 또 사진을 그 이제 다 집어넣고 이제 하는데 내가 애를 꼬셨어요. 야, 이거 출판사에다 맡기려면 돈 300만 원 줘야 되는데 이거 너가 대신하면 내가 돈 주겠다 그랬더니 저기서 자기 300만 원 주면 일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원고 탈고하고 또 영어를 잘하니까 외국의 언론사 뭐 워싱턴 포스트 뭐 뉴욕 타임스 뭐 전화해가지고 이승만 혹시 사진이 있습니까? 네. 그 사진 하나를 거의 10불씩 주고 샀어요. 저희들이 공짜로 쓴 게 아니라 다 모집을 하고 그러다가 이인수 박사님 이화장 거기를 가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사진을 좀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때? 어디 갔으니까 연세대학에 다 기증을 해가지고 연세대학에 있는데 그 누가 관장하니까 유석춘 박사님이 그걸 관장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딸을 보내가지고 유석춘 박사님한테 가서 거기 가서 말씀 잘 드려서 그 사진을 좀 이승만 자료를 좀 잘 받아라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만나러 갔다 오더니 아유 그 유석춘 박사님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세상에 막 다 도와주고요. 돈도 안 주고 사진 다 주고요. 막 그래서 난 박사님이 착한 줄 알았어요 그때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때 연세대학교 부설 그 이승만 연구원 원장을 할 때인데 그 장소가 그 연구소가 있는 데가 부암동이에요. 그러시구나. 그 부암동에 이제 젊은 사람이 그때 저 사위도 같이 온 것 같아요. 따님이랑 사위가 같이 와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 특히 그 사진 자료가 여러 가지가 좀 썼으면 책이 참 좋아지겠는데 맞아요. 그것을 다른 데는 막 돈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뭐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낼 테니까 맞아요. 사진을 좀 쓰게 해달라고 해서 맞아요. 제가 이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그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그 찾아온 분의 아버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는 이제 책을 내는데 뭐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연구원이 바로 그런 일 하는데 있으라고 만들어진 연구원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언제든지 써라 그러고 제가 그 사진 파일을 필요한 거를 골라라 그래서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좀 카피라이트 이런 거 전혀 주장하지 않고 얼마든지 쓰라고 해서 아마 그때 그때 좋은 인상을 그렇습니다. 그때요 돈 못 드린 거 내가 아닙니다. 지금 드릴게요 다시. 그때는 이승만의 분노라는 좋은 책을 쓰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려요. 이승만 대통령을 요새는 같이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동지로서 전 목사님하고 가까워져서 굉장히 저도 행복합니다 지금. 그때 저도 이제 심리전을 폈는데 우리 딸하고 이승만을 연구하고 이승만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빠처럼 이렇게 무식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유석춘 박사님을 만나면 얘가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아하, 이거 미국에서 공부하신 이 박사님도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줄 겸 해서 여러 가지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려고 꼬셔가지고 돈 300만 원을 주고 너 그렇게 해라 했더니 적중했어요. 결국은 그 원고 탈고하다가 하루는 박살나가지고 그냥 저녁에 왔더니 막 무릎을 꿇고 아빠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제 막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정말 잘 됐습니다. 그 중에는요, 우리 교수님이 우리 딸한테 준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일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나중에 또 한탕 따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이승만 책 그거 원고 탈고하고
하다가 이제 완전 전향해서 지금도 완전 이승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 자꾸 깐적거리고 좌파 쪽에 속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 자식들이 말이야 부모한테 대들고 하는 놈들은 이승만의 분노책을 그냥 읽으면 안 읽어요. 이거 읽을 때 100만 원 준다. 그래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 돈 달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읽으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목사님 자녀들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석준 박사님은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이제 그 전공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미국의 일리노이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네, 사회학. 와, 대학원을 그러셨구나. 거기서는 그 전공을 뭐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리노이 대학에 이제 사회학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네. 이제 박사 논문을 어떤 분야를 쓰느냐 하는 걸 갖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제3세계 발전론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탄생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는 발전에 성공하고 네. 어떤 나라는 발전에 성공하는 과정에 있고 어떤 나라는 또 발전이 도저히 안 되고 그냥 바나나 공화국으로 계속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고 네. 이게 도대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제가 계량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계량적인 분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지도자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저 어깨너머를 이렇게 들어서 아는데 미국의 로버트 베로 그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의 말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나라나 그다음에 독립된 국가가 148개라 그럽니다. 148개. 148개 나라 중에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첫째 뭐냐?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제도, 민주주의란 것을 완성한 나라.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이 배고프면 다 헛방이죠. 민주주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빵을 해결한 나라, 산업화를 완성한 나라는 원래는 세 개인데 싱가포르, 하나는 대만, 그다음 한국인데 싱가포르는 뭐 아시다시피 500만밖에 안 되는 그게 도시국가거든요. 도시국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제 대만인데 대만도 유엔에서 그 탈퇴하고 정식 국가라고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인구 5천만이 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인구 5천만 이상 중에서 네. 우리같이 성공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이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나 네. 홍콩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홍콩은 지금 다 중국에 반환되면서 이제 네. 망해버렸고 네. 대만은 우리같이 국제적인 이제 승인은 받지 못하고 미국의 국내법이 보호해서 중국이 대만을 지금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유엔을 이제 중국이 이제 제대로 들어오면서 대만을 좀 밀어냈고 우리만 그래도 지금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인구 5천만 이상의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간 나라 네.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댓글에 전광훈 반스 목사 뭐 떠드는 이런 사람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도 괜찮아요. 가만히 남아 있으면서 제가 하는 말과 유석준 박사님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오늘 당신이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은 아무래도 북한에서 그 통전부에서 온 것 같은 댓글인데 좋아요. 통전부에서 왔든지 오늘 이것을 잘 듣고 인간으로서 기본 자세를 다시 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일한 나라니까 대한민국이 148개 나라 중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이 로버트 베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로버트 베로의 그 의견 그 논문에도 보면은 왜 그러면 한국만이 지구촌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기적을 이루느냐 하고 몇 가지를 짚었어요. 첫 번째 뭐냐? 이승만과 박정희를 잘 만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박사님도 일리노이 저는 일리노이에서 박사 논문 쓸 때만 해도 네. 그렇게 인물이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네. 다만 그때는 이런 걸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외국 자본이 얼마나 들어냐 그 나라 GNP 중에서 해외 자본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또 뭐 해외랑 우편물을 얼마나 교환하고 있느냐 그런 비중들을 이제 변수로 만들어서 네.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국내 로컬 국내 네. 저축, 네. 국내 자본이 네. 그 나라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것을 변수로 만들어서
이 분석을 했더니 제일 중요한 게 그 나라의 경제 규모, GDP나 GNP에서 국내 자본 형성 비중이 높으면은 해외 자본을 많이 들여오더라도 그 해외 자본 들여오는 거에 맞서는 국내 자본의 형성이 계속 되는 나라가 경제 발전에 성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내 자본 축적이 많이 된 나라들이 유리하다 뭐 그런 결론을 제가 냈는데 나중에 이제 논문을 다 제출해서 학위 받고 뭐 교수 생활하면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 모든 것을 국내 자본의 저축을 높이는 것은 무엇이 결정하냐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도자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만 해도 이승만이나 박정희라는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는 제 시야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대학 교수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그 공부를 더 해보니까 그런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결국 그 권력을 가진 이 주체가 누구였느냐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면은 나라가 발전하고 이게 엉망인 사람이면 나라가 발전 못하는 게 필리핀 같은 나라가 아시아 2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마르코스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도 독재를 했는데 똑같이 독재했지. 주머니만 채웠거든요. 네, 그 맞아요. 미멜다 뭐 신발이라고 유명하죠. 그런 거 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도자들은 뭐 정경유착을 했느냐 하는 논란이 지금 엄청 벌어지고는 있지만 개인적인 착복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으면 특정한 경제 발전 단계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해서 어떤 기업인을 밀어줄 수 있어요. 밀어주면은 그게 이제 시너지를 내서 예컨대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 그러면 지도자가 야 삼성중공, 현대중공업 밀어줄 테니까 너 나한테 뒷돈 갖고 와라 라는 요구를 하는 지도자냐 뒷돈 필요 없다 너 이것만 제대로 해라 라는 요구하는 지도자냐 그게 결정적인 차이더라고요. 그러면 실례지만요. 박사님의 그 일리노이 박사학위 논문은 제목이 어떻게 제목이 제목이 하루 오래돼서 잊어먹었어요. 하도 오래됐는데 제 홈페이지에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목을 지금 갑자기 질문을 영어로 돼가지고 영어로 됐는데 그러니까 인터액션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적인 요소와 해외의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은 경제 발전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면 박사학위 논문을 한 개 더 써야 되겠습니다. 왜? 지도자론에 대해서. 요새 그래서 뭐 박사 논문은 이제 제가 쓸 나이를 넘었고 대신 제가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책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뭐 논문보다가 그게 책이 훨씬 더 중요한데.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최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이거는 뭐 역사니까 현실이니까 이루은 거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8개 신흥국가 중에서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완성한 나라는 한국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뭐냐 이승만 박정희 때문에 그랬다고 못을 박아버리거든요. 그분이 이제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를 말하냐 하면 그 두 지도자가 뭘 했냐 순서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먼저 하고 산업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이 싸움에서 필리핀,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은 그 순서를 바꿔서 했는데 대한민국만큼은 뭐냐 일단은 민주주의고 개뿔이고 다 헛방이야. 그러니까 빨리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 했는데 지금은 오늘날 이 시대에 그것이 정답으로 떨어져서 GNP가 7,000불이 되지 않는 나라는 절대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금은 12,000불로 올라갔더라고요. 12,000불이 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가 환상이라는 거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참 그걸 잘 피하여 가서 정말 이승만 박정희가 이 순서의 싸움에도 잘 이겨가지고 결국은 깨끗한 독재자.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해서는 절대로 한국처럼 될 수 없는데 독재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깨끗해야 되고 깨끗한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인데 그래서 이런 이제 기록을 세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또 세 번째 하나가 뭐냐 기독교 입국론이 나오는데 로버트 베로의 글에 보면은 그 나라가 한국처럼 되려면 최소한 그 사회 구성이
기독교인이 10%는 돼야 된다. 이게 거기 강조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하고 뭐 도덕질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도 부패하고 뭐 기독교 공무원들도 돈 떼먹고 하지만은 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네. 회개하니까 자기를 정화할 수 있는 이게 일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돈 떼어먹은 것도 다시 반납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해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회 심리학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차세 세계 7위, 10위 이 경제권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승만과 박정희인데 그러면 이승만 정신은 앞에 우리가 내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처음 여기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 방송을 다시 한번 여러분 리와인드해서 보시면 좋고 오늘은 이제 박정희 정신 무슨 정신이 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만들었냐 그럴 때 그 이승만은 하나의 단어를 딱 고르려면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무조건 자유고 박정희는 이건 개발정신인데 개발정신인데 풀어서 말하면 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것인데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이제 그 교수님이 많은 준비를 해오셨는데 정신이 없이는 물질적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그럼 박정희 정신을 설명하려면 지금 여기 많이 출력도 해보셨는데 보니까요. 박정희 정신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네. 오늘 7시 방송을 갑자기 오늘 사실 갑자기 제안을 받고 지금 네,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제안하실 때 저보고 7시 방송하자는 말씀하실 때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우리 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한 5분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고 참 또 그 말씀이 너무 맞는 말인 게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한 말인데 보고 하신 건지 안 보고 하신 건지 저는 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부끄럽게 또 그 말씀을 똑같은 내용이 박정희 대통령이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좀 하시면은 박정희 정신이 어떤 것이냐를 아까 저한테 식사하면서 하셨던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기본적인 이제 어느 정도는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또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는 이렇게 하는 중에 이승만과 박정희는 반드시 뚫어내야겠다 해서 이승만은 뭐 어릴 때부터 제가 관심 있어 했는데 박정희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정신인가 이것을 빠고 들어가서 계속 보니까 딱 간추려 놓으니까 간단해요. 첫 번째가 뭐냐 그 당시에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경제학의 구성이 박정희 정신이 그대로였습니다. 첫째 뭐냐 목표를 세우라. 목표를 세우랍니다. 목표를 세우라. 목표를 세우지 않는 개인, 기업, 사회는 몰락한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랍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세워졌으면 그 목표에 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룰 사람이 지구상에 찾으면 나온다는 거야. 반드시.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야. 이 목표를 이룰 사람을 찾으면 어딘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 목표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는 사람 뭐냐?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죠. 그 만날 사람을 찾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기간을 정해주라는 기간을.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내 이것을 언제까지 해 기간을 뭐 세월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 이런 허망된 기간을 정하지 말고 언제까지 그리고 5차 1차 경제개발 계획 5년 동안 2차 경제개발 계획 2차는 중화공을 한다 뭐 3차는 뭐 한다 기간을 정확하게 딱 정해주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무모한 도전인데 도전하라는 거야. 도전 5%의 가능성만 있어도 해보라는 거야. 해보고 거기서 실패를 해도 교훈이라도 얻는다는 거죠. 실패가요 다 손해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더 큰 걸 얻는데 뭐냐 아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실패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지구상에는. 근데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맨날 그 계획만 세우고 그림만 그리다가 인생 끝나거든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해보라는 거죠. 해보면 실패를 해도 실패가 아니고 실패라고 하는 시간과 자본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하여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붙어보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가 실전에서 붙어보면 거기는 새로운 또 일이 생긴다. 이것이 이제 박정희 정신인데 이걸 제가 오늘 점심을 드시다가
유 박사님한테 오늘 저녁에 이 박정희에 대해서 토크하는데 같이 좀 합시다. 이게 이런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아니 이따가 아까 그 출력을 해 오셨는데 아니 박정희 책과 자료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날 보고 그거 공부했냐고 해서 솔직히 난 그거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참고할 것은 뭐냐면 위대한 지도자들은요. 박정희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이비리그 공부 안 했거든요.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공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본능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천재들은 예를 들어서 뭐 공자, 맹자, 순자, 뭐 노자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딱 안다는 거죠. 이게 박정희와 이승만인데 저도 약간 그 박정희, 이승만 기질이 나한테 좀 와 있는 것 같은 것은 뭐냐.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해서 내가 막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딱 기도하면서 보면 본질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전공하신 우리 유석춘 박사님을 통해서 섬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증명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목표를 세우라거든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목표를 세웠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 예. 지금 사실 이제 오늘 그 과정을 좀 말씀을 잘 자세히 해주셨는데 네. 저는 오늘 낮에 그 점심하면서 말씀 듣고 속으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왜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쓴 네. 그 지도자의 도구라는 책이 있어요. 1961년 6월 16일 날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5.16 혁명 나고 딱 한 달 후에 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이름으로 출판한 책인데 그 책이 제목이 지도자도예요. 지도자의 길. 지도자의 도 여기 나왔네. 한번 저 띄워주시죠.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네. 돼 있군요. 박정희 저 지도자도 혁명 지도자도. 과정에 처하여. 와. 저런 책이 실제 있는데 저는 저걸 문헌으로 이제 본 사람이거든요. 네네네네. 저 책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런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고 한 실제 페이지 수로 한 40~50페이지인데 이렇게 팜플렛 같이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 책에 나온 얘기를 오늘 압축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속으로는 깜짝 놀라서 이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건가 하는 궁금증과 혹시 공부 안 하시고 저게 완전히 통찰력으로 꿰뚫어보고 계시는 거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어느 쪽이 만든 건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맞아도 대단하신 거고 저렇게 맞아도 대단한 건데. 저는 사실 이 책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까 박사님이 말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보게 됐는데 저는 이 책은 박정희 대통령을 좀 전문적으로 연구해야지 보는 책이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목사님이 더구나 박정희 대통령 공부는 책도 안 쓰셨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책도 맞아요. 책 안 쓰셨지만. 썼어요. 그래서 저건 보지 않으셨을 텐데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하자마자 한 달 안에 지도자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에 관한 글을 썼는데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천재. 목차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를. 참. 그 이미지 파일의 두 번째 오늘 공부 페이지에 제대로 가면 하게 됐네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은 네. 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자격. 자격. 이게 이제 지도자는 어떤 이제 의식을 가지는 사람이냐 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썼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됐겠죠. 본인의 생각을 이제 그 당시 그 진술했죠. 혁명 동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걸 아마 이낙선이라고 그 당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대변인 하던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삼국부 장관다. 그 양반이 이제 정리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확인을 해서 야 이렇게 나가도 되겠다. 한 달 만에 나간 책이에요. 혁명하자마자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자격. 그래서 첫 번째 동지 의식이 있어야 된다. 동지 의식. 지도자가 혼자 잘난 척하고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동지 의식 없이 그냥 자기는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저 자기 피 지배자 같이 하면 안 된다. 서로 동등하게 동지 의식을 가야 된다. 판단과 해결의 능력. 이게 아까 목표를 정하고 수단을 제대로 찾아. 판단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앞을 내다보는 선견 지명이 있어야 된다. 통찰력.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원칙에 충실하고 양심적인 인물.
용단 그리고 맞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그렇죠. 목표에 대한 확신. 그렇죠. 목표를 네, 정하고 목표를 시간을 정하라. 정해서 그거 맞춰라라는데 딱 그 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에 대한 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혁명. 그래서 자기가 5.16 같이 네. 민주주의 절차에 반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혁명을 왜 하느냐? 네. 지금 사회가 병들어서 네. 이 병든 사회를 제대로 정상적인 사회로 바꾸려면은 마치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듯이 지금은 그렇지. 의사가 필요한 때다. 맞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의사와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 그건 환자일 때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지. 들어야지. 당권을 발동하는 사람은 의사고 그게 그렇죠. 혁명 지도부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환자를 치료하면 자율적인 환자들이 자율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된다. 네. 그래서 강권 발동을 혁명을 그 정도 일만 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지도자 단의 단결, 지도자 그룹이 있으면은 네. 그 지도자 그룹 사이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서로 소통을 잘해서 지도자 전체가 모든 국민의 샘플이 돼야 된다. 맞아요. 성의와 정렬,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신뢰.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0가지 아이템이 사실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박정희 그러니까 네. 지도자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야 역시 예지력이 있는 선지자들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박정희 책을 많이 읽어봐도 왜 이 박정희를 관통하게 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아 박정희 정신은 저기에 입각하여 이 혁명을 일으켰구나. 첫째 다시 목표를 세우라. 둘째 반드시 목표가 세워지면 그걸 이룰 사람이 지구상에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인재를 널리 찾아야 돼요. 네,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개인 꿈과 목적이 있죠. 근데 그거 왜 안 되는지 알아요? 5년 동안 그 자리에 있고 10년 있어도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이 사람은 그걸 이룰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안 찾는 거죠. 네, 안 찾는 거야. 그럼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라고요. 찾아보면 돼요. 저도 사실 이것을 저한테 대입을 해보면 저도 역시 정강훈 목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내 한 세대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줬던 조영기 목사님. 저는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얼만큼 연구를 했느냐. 조영기 목사님이 태어난 저 양산, 그 양산의 경상남도 양산 그 집에 가서 관리하는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태어나서 처음에 누웠던 방이 어디입니까? 여기라 그래. 누웠을 때 어느 방향으로 누웠습니까? 이 문이 여기 있으니까 아마 이쪽 방향으로 누운 것 같다고. 내가 그 자리 다 누워가지고요. 애기처럼 발을 막 바둥바둥도 해봤다니까요. 이만큼 지도자에 대해서 내가 흠모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능력이 난투로 증거가 되더라는 거죠. 지도자를 잘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도자를 찾았으면 이제 기간을 정해주고, 언제까지 난 이루겠다, 이거는. 몇 살까지는 내가 이걸 하고, 몇 살까지는 이걸 하다, 몇 살까지 하다. 저도 막 철저히 그렇게 해놨거든요. 몇 살까지는 난 성경을 뚫어낸다. 성경에 대해서는 난 지구에서 1인자가 된다. 누구에게도 난 성경 하나는 밀리지 않겠다. 이렇게 목표를 내가 세웠다고요. 세우고, 그래 놓고 막 성경을 읽고 막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성경을 말이야 찢어가지고 입에서 막 씹어 먹어보기도 하고 막 별 발광 다 떠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내한테 싹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도전. 무시무시한 이렇게 저도 살았더니 결국은 저한테도 기적이 일어났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저 손에 들어오게 되었고 해서 이 박정희에 대해서도 내가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승만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도 반드시 이승만 박정희를 통달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네. 출발점이 이 두 분이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출발을 했고 큰 프레임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큰 프레임을 만들어 주셨고, 그렇죠. 이제 그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이니까 이 두 분 없이는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는 이 두 분의 역할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두 분의 지도자였고 저는 이 두 분이 성공하는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협력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재계의 정주영, 네. 현대그룹을 일으킨 정주영, 삼성그룹을 일으킨 이병철. 네. 이 두 분의 섬세함과 그 터프함. 네. 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 네. 목표를 맞아요.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맞아요. 그 시간을 언제까지로 할지 그렇지. 이런 것을 네. 정주영이 현대중공업 만들 때 똑같아요. 그 모습이. 박정희 스타일 똑같아요. 네, 박정희하고 똑같고 사실 똑같고. 이병철이 삼성전자 그 원료가 되는 옛날 그 반도체 공장 만들 때하고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 종교계에 우리 전 목사님이 있으시다면은 네. 재계에는 이병철, 박정희가 있는 것이고 맞아요. 정치계에는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거니까 네. 앞으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예지력 이 종교계에서만 역할을 하지 말고 이 현실 정치에서도 좀 같은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는 네. 힘을 널리 퍼뜨려 주시기를 저는 뭐 그래도 목사니까 내가 할 부분만 이제 하는데 다음에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입니다. 사실. 예. 아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다음 대통령의 과제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놓은 이 주사파 문화를 싹 정돈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통일까지 해내야 다음 대통령이 역사의 임무를 다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보니까 오늘날 지도자는 여의도에서 저 많이 경험해서 아시죠? 그 여의도에 있는 뭐 크고 적은 지도자들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볼 때 박정희 이승만 모르는 것 같아. 아니 우선 그릇이 작고 네.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지금 당장 힘들고 희생이 따르는 것을 먼 훗날을 보면서 네. 뚫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 희생과 아픔이 힘들어서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선견지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이게 급한 사람들만 여의도에 지금 너무 많이 몰려 있고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거론되는 분들도 네. 선견지명을 어느 정도나 갖고 있는 분들인가 하는 것으로 기준을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대통령 하겠다 나오시는 뭐 윤석열, 홍준표 또 뭐 이 사람들 입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 그러면서 광주에는 죽으라고 가잖아요. 아이고 가서 미치겠어. 묘비까지 붙들고 난리를 치잖아요. 미치겠어. 정말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지. 예?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 전체적인 정신을 전혀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뭐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할 때까지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들은 땅 공부하지 마시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승만, 박정희 공부를 잘해서 나한테 시험 보러 오세요. 시험 보러.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내가 딱 당신 대통령 할 수 있어. 이제 선거 나가서 한번 해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또 이제 정신 나가죠. 특별히 또 당 대표들 보면요. 저쪽은 뭐 송영길 대표는 뭐 그건 당연히 그렇다고 쳐도 아니 이준석 아이고 도대체가 말이야. 엔터테인먼트 사장이나 하지 말이야. 그 도대체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가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민혁명당을 지금 선포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계에 내가 압력을 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를 해서도 안 되죠. 죄죠,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 유석준 박사님은 그래도 또 정치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여의도에 비대위원장 하셨죠? 혁신위원장을 혁신위원장. 잠시 했었습니다. 혁신위원장이면 그 당시에 그럼 1인자 아닙니까? 당대표가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이실 때 네. 제가 혁신위원장을 했는데 그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5월달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5월달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맞아요. 유승민. 맞으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가 한 사람으로 합쳐졌으면은 문재인을 이겼죠. 이기죠. 표수차라. 근데 분열이 돼서 이제 문재인이 결국 대통령이 되고 세 명 합치면 45%니까. 넘었죠. 네, 45% 넘으니까. 근데 이제 분열이 되면서 결국 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홍준표 대표는 좀 쉬겠다고 미국에 이제 갔는데 당이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전당대회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를 당대표로 뽑자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홍 대표가 그 청을 받아서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된 게 6월 달인가 7월 초인가 그렇고
그 당대표 되자마자 이제 당을 혁신하겠다고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혁신위원장을 좀 해보라 해서 제가 혁신위원장을 그해 7월 며칠 7월 초에 이제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당을 좀 혁신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당을 그래서 그때 인적으로 사람으로 제도적으로 네.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 혁신을 좀 하는 그 역할을 하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가 이제 그때 불거졌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출당을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그런 논란이 이제 당 안에서 네. 당 바깥에서 그렇고 한창 논란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출당시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당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정을 제가 알게 되니까 네.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요. 그때 네. 당을 포함한 그 정치권에 네. 5월달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방자치 분권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실제 지방자치로 가는 개헌을 그 개헌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시도 동별로 막 그 서명 받고 막 그랬는데 무서운 일이. 이제 그 지방자치 개헌이 그 당시 저희들은 그걸 저 연방제 개헌이라고 맞아요. 네, 비판하면서 그 개헌은 절대 반대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개헌을 막아내기 위해서. 네, 개헌을 막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네. 개헌을 막아내기 제일 쉬운 방법은 그 당시 이제 바른당으로 떨어져 나갔던 그렇지. 그 당시 자유한국당 당원이 한 국회의원이 한 30-40명이 됐어요. 많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면은 네.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개헌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주 현실적인 정치적인 선택이 되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바른당 사람들을 받자. 이제 바른당 사람들 이제 다시 원래 당으로 돌아오겠다 그러는데 저는 받을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안 받고 문재인이 개헌을 추진하면은 개헌이 실현될 수도 있다라는 그럴 이제 수가 위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게 정말 위기구나, 딜레마구나. 네. 근데 이분들이 돌아오는 조건으로, 이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돌아오는 조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출당시켜라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개헌 문제가 걸리니까 저도 그래서 당 안에 이제 논란을 하다가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의 헌법을 지키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면 이걸 출당을 하고 출당 결정을 하는 걸로 하자라는 거에 이제 제가 동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혁신위원장 하고 나서 한 2달 후인가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이제 벌어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혁신위원장 말하자면 그 입지가 흔들려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출당시킨 놈이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조조되는데 안 죽겠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이거 다 들어보면 또 그 사정이 다 있고만요. 네. 그 내용이.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장을 그해 연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해 4월달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그 지방선거에 홍준표 대표가 이제 공천을 했는데 그때 전국에 17개 지자체장인가 이제 2개 대구하고 경북원되고 다 졌잖아요. 지금 현재 저 상태죠. 그러니까 그 지금 시스템이 그때 이제 선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이제 홍 대표가 완전 쫄딱 망하고 그렇지. 덩달아서도 쫄딱 망하고 그래서 그냥 다 사표를 내고 나오면서 당연히 다시 비대위 체제로 또 넘어가고. 야. 그렇게 돼서 저도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경험을 많이 해보시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방송하는 주제인 정치인들, 크고 적은 정치인들이 이승만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결국은 그분들도 잘 모르더라. 모릅니다. 모르니까 사실은 뭐 누가 해도 결국은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지금 현재 여의도를 이끌고 있는 그래도 당 대표가 이준석인데 내가 보니까요 이승만 박정희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게 현실이고 제가 그때 혁신위원장 하면서 사실 제 속으로 제일 혁신위원장 하면서 이거는 꼭 해야겠다라는 일이 뭐였냐면은 당 안에 정치 교육하는 그 당 정치 교육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커리큘럼을 제가 짜서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수료증을 받아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사님이 다시 한번 그 여의도 제가 그래서 좀 전 목사님이 하시는 당에서는 정치 교육을 좀 그래서 해보려고 좋아요. 한번
그러면요, 제가 도와주십시오. 1,000만 명 내가 조직해 놓을 테니까 제가 교육하겠습니다. 네, 교육할 수 있는 박정희 정신, 이승만 정신 제가 잘 교육해서 맞아요. 대한민국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렇죠. 앞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지 구체적인 건 제가 모르지만 정신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유석춘 박사님이 1,000만 명 모아놓으면 가르치는 것은 우리 박사님이 잘 가르치겠다까지 말씀하시니까 빨리빨리 1,000만 명 조직합시다. 조직하는데 지금 오늘 저녁도 보니까 아직도 지금 2,336명밖에 안 들어오셨는데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이거 못 살아요. 빨리빨리 저 핸드폰으로 방송은 보시면서 댓글로는 빨리빨리 또 연락해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전파해 주세요. 전파해서 우리가 실시간 방송 일단은 5만 명, 10만 명으로 가야 되니까 오늘도 보니까 5만 명 가기 다 틀렸다. 그러니까 10,000명이라도 먼저 한 가봅시다. 10,000명.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10,000명이라도 돌파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전파해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여기 지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쭉쭉 있는데 우리 새별님이 그동안 또 지원금 보내주신 분들. 네. 주희리님, 지저스 커밍수님, 복있는 자님, 고상숙님, 올리브님, 네. 유형자님은 4번 보내주셨고요. 세상에. 조성은님, YJTV님 이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상희님이 6명한테 전화하셨다고 하셨는데 주어가 없어가지고 이게 1,000만 명 가입을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방송을 보라고 하신 건지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네. 그리고 국민혁명당 가입하셨던 거 어제 오늘 이제 가입시킨 사람들 이제 보내주신 분들이 신계연님이 그 폭포라는 분이 4명. 박수. 야. 바른길님이 이제 진선당원 3명. 그 권마리아님이 진성당원 5명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네네. 신계연님이랑 나아라님이 계좌로 후원을 또 보내주셨고요. 지금 또 들으셨다. 네, 방금 이영희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같은 마음을 이렇게 정가훈 목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 나라는 새로워지게 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니까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빨리빨리 전파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대학 가서 이 유석춘 박사님 강의를 들으려면요 한 학기 등록금 600만 원 내야 돼요. 600만 원요. 근데 봐요. 여기 공짜로 1시간 안에 공부 다 하고 있고 또 저 보십시오. 유 박사님이 지금 저에 대해서 칭찬을 극렬하게 하셨잖아요.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책도 안 읽고도 정확하게 이 중심을 딱 말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여러분이 첫째 목표를 세우라. 둘째로 그 목표를 세울 사람을 찾으라. 세 번째로 기간을 정하라. 그리고 도전을 아예 5%의 가능성만 있어도 무모한 도전을 하라. 겁내지 말고 도전은 실패가 아니다는 거지. 실패한 것이 그 성공이라는 거죠. 자, 이런 위대한 교훈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십시오.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 박사님,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국민들이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이유를 모르고 살아요. 그냥 저절로 된 걸로. 사실 지금 10위권의 공식 선진국 진입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을 엄청 팔더라고요. 자기가 한 것처럼. 하이 참나 정말. 근데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밑에서 뿌려놓은 씨앗이 지금 자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특히 경제개발기관에 뿌려놓은 그 기업들이 지금 커져서 전 세계 1등 기업이 막 나오면서 그렇죠. 우리가 선진국 진입이 된 거 아니에요. 요즘 저 문재인이가 입만 열면 뭐 몇 조 주겠다, 몇 조 주겠다. 그 돈이 다 박정희 대통령이 뿌려놓은 벌어놓은 거 거죠. 벌어놓은 거. 참. 근데 그렇게 돈이 있어서 왜 백신을 못 사오냐고. 백신이 제일 필요한데 백신은 못 사오고 지금 뭐 마스크는 아무데나 민주노총이 7,000명씩 집권하는데 거긴 감염자 하나도 없다 그러고 우리 전 목사님 집회했더니 뭐 샅샅이 뒤졌는데도 거기도 안 나온다. 기가 막혀요. 참. 거긴 민주노총은 조사도 안 하고 대충 며칠 있다가 그냥 안 나왔네요. 그리고 지나가고.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 같은 편이니까. 참 정말.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입만 열면 몇 조 주겠다. 또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주겠다. 문재인, 야, 그 돈이 너 돈이냐? 어?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돈이요. 그 돈이 왜 남이 만들어 놓은 돈 가지고 너가 말이야 선심 쓰고 또 발광을 떨어? 어? 그리고 나선 또 뒤에서 돈 100만 원씩 줘놓고는 그 돈 또 회수하려고 부동산 막 폭등시켜 가지고 말이야. 어? 뭐 무슨 세 뭐 부유세 뭐 막 때리고 말이야. 야, 이 정신 나가지 말이야.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돈 100만 원 준다고 투표권을 다 팔아먹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작년 1년 전에 4.15 총선에서 한번 팔아먹어 봤으면 되잖아요. 돈 100만 원에 그래,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투표권을 막 팔아먹어요, 그걸. 그 팔아먹는 그 돈이 100만 원 받은 돈이 그 누구 돈입니까? 누구 돈? 여러분들이 세금 낸 돈이에요, 세금 낸 돈. 여러분한테 세금을 뒤통수 쳐서 긁어가지고 그걸 다시 또 마치 또 자기 돈인 것처럼 또 인심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예? 지금 또 이제 내년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아마 저 사람들이 쉽게 절대로 안 내줄 겁니다. 별짓 다 할 겁니다. 이제 아마 국가를 팔아서라도 아마 국민들한테 뭐 그냥 막 돈 막 나눠준다. 옛날에 이승만 자유당 제 때 고무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고무신 막걸리였는데 이제는 막 몇백만 원씩 주면서 선거라니까. 그러니까요. 예. 전부 다 거짓말하고 말이지. 나는 내년 3월 달에 선거를 위해서는 아마 집안채를 걸지 않겠느냐 해서 청년대학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국가가 집을 공짜로 한 적이 준다. 그러고 놓고 뭐 나중에 선거 끝났는데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래 놔도 또 넘어가요. 국민들이. 예? 넘어가는데 그래서 좌파나 우파나 또 여의도에 있는 뭐 국민의힘 정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들 속에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내가 이 힘든 국민혁명당 안 하죠. 저는 목회하기도 바쁜데 이걸 내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당 어느 쪽을 봐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예? 한쪽 당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그러고 한쪽 당은 멍청해가지고 눈치도 없이 제주도 4.3 사건에서 제주도 폭동을 일으킨 김달삼, 이덕구를 향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니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이요 또 이준석은요 그 말이 맞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준석이가 이따위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거기 원희룡 지사가 지금 국힘당 소속 도지사인데 네. 그 430은 성역화하는데 앞장서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혁명당 1000만 조직 외에는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전국에 지금 1000만 조직 위원장들이 전국을 막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더운 날씨에 엄마대장 주옥수는 제주도를 갔습니다. 또 여러 지도자들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계속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고 그래서 어딘가 이봉규 TV에서요 간접적으로 방송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국민혁명당이 이 시대에 필요하냐? 나는 국민혁명당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 거기는 물론 우파 유튜버지만 전체 중에서 70%가 넘었어요. 70%가. 예. 70%가. 그 이봉규 TV도 구독자가 상당한 많죠. 채널 아닙니까? 예. 네. 그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것도 10만 명이나 조사를 했는데 네. 뭐 1, 2만 명 한 거다. 주로 구독자들이겠죠. 예. 네. 10만 명이라는 건 숫자가 많거든요. 그럼요. 아무리 거기 우파의 매니아들이 모였다 해도 그런데도 저희도 국민의힘 정당을 제끼고 70%나 우리 정당 쪽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근데 이것이 전국에 지금 계속 다녀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고 지금 각 위원장님들이 전국을 지금 해집고 다니는데 뭔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말이 간단하대요. 그냥
안녕하세요. 정강훈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 말만 하면은 막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아, 정강훈 목사님 왜 나한테 보냈습니까? 아, 이거요. 천만 조직에 여기에 지도자 좀 대달라 그러면 당장 오세요. 사인해 줄 테니까. 그냥 다 폭발하고 있다는 폭발하고 있어요. 전 목사님 연설하는 거를 네. 아마 그 기독교 믿는 분들은 예배할 때 그 설교하는 거를 듣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작년 8월 15일 날 네. 그 빗속에서 연설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연설을 제가 그때 바로 밑에서 들었는데 아이고, 그러죠. 아이 콧등이 찡하더라니까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합쳐서 내킨 겸에 그냥 확 밀어 제껴서 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정당 쟤들을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이제 제일 큰 것이 이제 대통령 후보자 선택인데 이 후보자 선택을 저 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당 두 정당에 맡겨놨다는요 나라 망했대. 나라 망해요. 목사님이 1000만 당원을 갖고 계시면은 갖고 있으면은 다음번 대통령 후보들이 다 와서 고개를 숙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목사님 없죠. 말을 안 들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또 국민들이 보면 개별적으로 투표를 통하여 대통령 후보를 고를 능력이 있느냐.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저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집요하게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들은요 이 매스컴 보고 TV 방송 보고 그냥 다 속아 넘어가지고 또 해서 덜컹 나중에 해놓고 문재인 같은 이런 놈을 또 대통령으로 뽑는다니까요. 틀림없이. 예? 언론까지 다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만 조직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확실히 교육을 해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박정희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을 왜 합니까? 그 도대체가. 그 나라 망하지요. 결과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아는 사람은요. 이번에 그 부동산 사태 저런 거 안 일으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신의 제일 기본이 뭐냐? 애국입니다.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입니다. 그건 뭐 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공무원들 보면요. 어떻게 하면 말이야. 사기나 칠까 말이야.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어디가 땅이나 사가지고 말이야. 근데 그것도요. 유혹을 받을만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생각해보니까 지금 요즘 대학 졸업을 하고 대학 졸업하면은 그 초봉이 뭐 제일 좋은 기업체 삼성전자를 들어간다 해도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 월급이 제일 좋은 데가. 안 그러면 거의 200만 원. 연봉이 2,500만 원. 그래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씩 하면 뭐 4천만 원. 그런데 그중에 절반을 사용을 하고 절반을 저축을 한다. 할 수도 없지만 300만 원 받는 것 중에서 150만 원을 쓰고 150만 원을 저축한다. 그 150만 원 1년에 해봤자 1,500만 원. 약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 1년에. 10년 하면 10년 해봐야 2억이잖아요. 2억 가지고 집 삽니까? 못 사지. 그래 20년 해야 4억. 그러니까 절망이야. 이거 절망이고 완전이야. 아니 그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라는 공약은 어디 가고 부동산 값만 올려놓은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인데 이승만 대통령 아니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 월남 가서 파병한 군인들이 월남 수당 참전 수당 받으면 집 샀습니다. 집도 사고요. 시골 땅도 사고 뭐 그냥 뭐 예. 저기 중동에 그 파견 근로자로 나갔던 분들 중동 가서 한 3년 일하고 오면 집 한 채씩 다 사고 그렇죠. 사업자금 마련해서 자기 비즈니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공단 와서 그 시골에서 고생해서 와서 그 봉제 공장에서 그 해도 그거 몇 년 하면 시골에 있는 부모님 땅 몇 마디 사줬다니까요. 땅 사드리고 약값 대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그렇죠. 자기 또 시집갈 미천 만들고. 그러니까 참 정말 그때는 노동자들 천국이었습니다. 지금 착취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도 한번 좀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박정희가 노동자를 착취했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절대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노동자들, 지금 대학 졸업자들 착취당하고 있지. 그때는 대학만 졸업하면 직장에서 스카우트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70년대, 80년대. 그렇죠. 당군이 최대의 호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들어간 기업들이 지금 다 세계 최고 기업들이 돼 있어요. 네. 그 회사 들어가서 20년, 30년 근무한 사람들 제 동기들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네. 다 중산층 이상으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야, 참.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꼭 천만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뭐 가르칠 선생님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유석준 박사님 준비 다 돼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빨리 1000만 명 조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시스템도 만들고 연수원도 만들고 근데 이제 1000만 명이 한 달에 이제 1000원씩 내는 건데 진성당원이 1000원인데 왜 또 돈을 받느냐. 여러분 양심 좀 있어봐요. 대한민국을 누리고 박정희와 이승만이가 만들어준 이 세상에서 하루에 밥 3끼 먹고 사는데 여러분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커피 한 잔이 얼마입니까? 야, 세배라. 네. 커피 한 잔 얼마냐? 4,000원에서 4,000원? 6,000원. 5,000원? 네. 4,000원, 5,000원, 6,000원이지. 네, 평균은. 그런데 그 커피 한 잔은 그러면 커피 한 잔에 돈 1,000원이면 커피 한 잔에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1,000원을 못 내냐 말이야. 이 참나. 네. 우리 젊은이를 대표해서 네. 한번 소리 한번 질러봐요. 사실- 여러분 왜 1,000원도 못 내가지고 말이야 한 달에 네. 커피 하루에 한 잔씩 5,000원짜리 먹으면서 말이야. 예? 어떻게 생각해? 그 인터넷 방송 보면서 슈퍼챗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진성당 그 당비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이 정당에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로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당의 정책이 정말 마음에 들고 이 정당의 정책이 정말 실행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 뭐 5,000원, 10,000원, 20,000원 이렇게도 하는데 저희는 1,000원부터 하니까 여러분께서 적은 금액으로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 금액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네. 많이 이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0원이 목사님 1,000원 내가지고 그거 무슨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1,000원 그 요즘 떨어져서 거지도 안 주워 가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000원을요 1,000만 명이 한 달에 1,000원씩 내면요 100억이요 100억. 그 100억 돼봐요. 우리 막 연수원도 짓고요 교육시설도 다 짓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통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통일까지. 그래서 1,000원짜리 1,000만 명만 해도 물론 거기다가 뭐 5,000원, 3,000원 또 10,000원 내주시면 더 좋지만은 내라 그래도 또 여러분 잘 안 내니까 1,000원만 내도 나는 감사를 드리고 그 1,000원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00만 조직에 제발 1,000만 조직에 말이죠. 저도 보십시오. 지금 이 휴가철이고 더운 날씨인데도 내가 어디 잠시 쉬기도 안 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하루 종일 방송하고 하루 종일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나라가 원칙 급해졌으니까 지금 문재인이 또 큰 대형 사고를 치려고 지금 북한하고 지금 뭐 핫라인 그거 전부 다 복구 다 시켜놓고 뭔 짓을 합니까? 뭔 짓을 해? 김정은이 하고. 이런 상태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1,000만 조직에 이거는 4.19 혁명, 5.16 군사혁명 이상으로 우리는 힘을 합쳐서 빨리빨리 1,000만 조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유석준 교수님은 또 여의도에 전문 정치 세계도 이제 갔다 오셨고 한데 근데 그 정말 실망스러운 게요. 그 국민의힘 정당에요. 그 돈 1,000원씩 내는 진성당원이라고 하는데 28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입니까?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월 1,000원 이상 내는 분이 한 실제 최대 잡아서 한 30만 명 정도 30만 계시는 것 명. 같아요. 네. 이번에 저 당 대표 선거할 때 보니까 28만 명 그러니까 정도 되더라고요. 최대 잡아서 한 30만 명이고 이번에 특히 이제 젊은 층이 많이 투표해서 뭐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된 모양인데 뭐 기성 정치인들이 워낙 잘 못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한테 좀 기대를 하는 심리가 국민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뭐 한편으로는 또 열심히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자란 것도 많고 해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보니까 전혀 대한민국 정신도 모르는 것 같고 뭐 그 이봉규 TV에 거기 나온 걸 보니까 뭐 노무현이가 자살했을 때 뭐 통곡하고 울었다. 아이고 그게 이준석이라면 이거는 도대체가 이게 동네를 잘못 찾아온 것 같고 저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와서 또 젊은이가 또 그 청와대에서 작전적으로 집어넣었나 이준석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는데 어쨌든 보세요. 아니 주력 정당,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력 정당이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사람이 28만 명밖에 안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 힘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저 더불어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는 앞으로 선거 끝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 주사파를 척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깜빵 보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어떻게 보내요? 28만 명의 당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그래서 민노총은 조직원이 뭐 자기들 말로는 100만이다 그러고 뭐 한 최소한 한 50만 명 넘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월 10만 원씩은 낼 겁니다. 그러니까 115만 명이요. 기계처럼 움직이고 원천징수예요. 그러니까요. 월급이 자기 손에 들어가기 전에 원천징수해버리죠. 조합비를. 조합비를 은행에서 먼저 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한 달에 약 1,000억 가까이.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지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깜짝 안 하죠. 뭐 무슨 요번에 확진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뭐 무슨 헛소리냐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렇죠. 목사님은 엄청 조사받으셨잖아요. 저는 뭐 탈탈 털리셨잖아요. 저는 뭐 완전히 깜빵 3번이나 갔다 왔는데 민노총은 뭐 그냥 점령군 같이 행세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민노총이 조직력에 힘이 있으니까 민노총 사람들은 깜빵도 못 보내고 조사도 안 하고 이게 완전히 뭐 차별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도 단결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그 28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 국민의힘 정당에서도 보세요. 보안법을 안 막잖아요. 보안법에 대해서 가만히 있잖아요. 개헌한다니까 오히려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개헌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원하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오히려 그쪽 당은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를 오히려 더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참 그 여의도 가서 아주 그 당시 자유한국당인데 이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홍준표 대표만 해도 굉장히 선명하게 우파 노선을 주장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선명한 당대표 노선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도 기회주의자들이 홍준표 발목을 잡는데 그렇지. 말도 못하고 뭐 저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티격태격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바른당에 갔다 온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그 바른당 갔다 온 사람들이 또 헌법 개정 문제에 이 사람들 힘이 없으면 헌법 개정에 우리가 밀릴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감이 드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람들 다 잘랐으면 좋겠는데 자르지도 못하고 그냥 말려 들어가서 그냥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에 제가 엄청 당하고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거든요.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현실 정치가 참 무섭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폐쇄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배 현장 예배 계속 합니다 하고 이번 주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를 문을 닫으면 우리는 바로 광화문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도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모든 집회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변호사들이 또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그 전국에서 지금 예배 금지령을 내리는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서 헌법 위반입니다. 이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또 방송을 폭파시켰습니다. 너아라 TV를 2주일 동안 폭파시켜서 지금 다른 지금 그 이영환 TV와 다른 TV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한두 주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모로 쟤들이 지금 나를 못 살게 하는데 그래 봤자 헛방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가 1,000만 명만 조직해 놓으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탄압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이 전체의 해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1,000만 이 조직은 지상 명령이요. 하늘의 명령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기에 전체를 다 올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시간 이후의 방송도 여러분 잘 아시죠? 새 목사님들, 오 목사님, 또 조나단 목사님 세 분이 10시부터 아주 또 파워풀 넘치는 방송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5만 명 꼭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는데 10시 방송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 새 목사님 재밌어요. 성경도 잘 가르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아주 한국 최초로 목회자들이 이끌어가는 토크쇼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거기는 꼭 5만 명이 등록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입니다. 10시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저는 내일 아침 10시에 이 방송을 진행하니까 내일 아침 10시는요 지금부터 준비 다 해가지고 더도 말고 딱 5만 명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촌에 실시간 방송에 기록을 세웠답니다. 1억. 예, 트럼프 대통령 1억이 세우는데 나는 1억까지는 도전할 마음은 없고 나는 1,000만 명 실시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000만 명. 우리가 원래 조직하는 것이 1,000만 명이니까 1,000만 명이 동시 시청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박정희의 구호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흠뻑 한번 젖어봤습니다. 우리들도 다시 한번 박정희 정신을 회복해서 개인도 가정도 또 국가도 사회도 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도 전체가 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혁명을 해봅시다. 오늘도 우리 유석춘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박사님을 통하여 다음 주제에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샛별님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또 무슨 있나요? 네. 없나요? 이와 같이 하라 네. TV님이 진성당원 14명이랑 광화문 온 2명 깔게 하셨다고 하셨고요. 샬롬님이 이제 전달은 80명 하셨다고 하셨는데 80명요? 네. 이야, 이거 만세야 만세. 80명이나 하셨어. 이야. 네, 그렇게 했고 감사합니다. 김한나 한나님이 2명, 김금자님이 22명, 네. 그리고 기순종님이 8명, 네. 백함님이 5명, 네. 천사 SSJSS님께서 1명 이렇게 진상당원 가입시켰다. 어제 오늘만 네. 이렇게 봤을 때 가입하셨다고 가입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박정희 정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입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내일 또 우리가 이 전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